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추석 오전 시간이네요. 벌써 시간 잘 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맛있는 송편도 드시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참 지금쯤 가족분들하고 지인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리라 봅니다. 저는 잠시 그 미국장을 한번 쭉 봤는데 새벽에도 미국장이 좀 지지부진하더니 이제 좀 오후 되다 보니까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다행스럽게 폭락은 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가 그 미국의 국채금리 불안과 연방 정부의 셧다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극복을 했어요. 국채금리, 연방 정부 셧다운 이런 불안에도 금리가 하락으로 이제 반전을 하면서 이제 소폭 상승을 한 거죠.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116.07포인트 정도 올라서 33,666.34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S&P 500도 전장보다 25.19포인트 상승해서 4,299.70으로 나스닥도 전장보다 108.43포인트 뛰어가지고 13,201.28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반등에도 9월 들어서 다우지수는 3.5%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은 각각 4.8, 5.8%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와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험, 이런 경제지표 등을 이제 주시를 한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이날 한때 4.688, 와 미칩니다, 미쳐. 4.688까지 치솟았어요. 막 치솟습니다. 이게 2007년 10월 15일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날 또 시행된 7년물 국채 입찰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반등을 했는데, 이 7년물 입찰에서 발행 금리가 4.673%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가가 한때 그 WTI 기준을 했을 때 배럴당 이 95달러를 돌파한 뒤요, 차익 실현에 91달러로 떨어진 점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그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보니까 전주보다 증가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약간 적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니까 23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000명 증가를 한 20만 4천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죠. 21만 4천명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당초 발표된 잠정치와 같은 그 연율 2.1%로 최종 집계가 됐고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미크로미스트들의 예상치인 2.2%는 못 미쳤는데, 미국의 성장률은 작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2%를 유지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연준의 그 선호 물가지표인 8월 그 개인 소비지출 PC 가격 지수를 주시하고 있어요. 닐 카시카리죠,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지대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높입니다. 연준 내 대다수 의원들은 올해 이래 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 보니까 오스탄 골스비, 이름도 재밌네요.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 이날 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깊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연방정부의 그 셧다운 가능성을 둘러싼 그런 불확실성도 증시를 짓누르고 있어요. 공화당 소속의 케빈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오전에 그 CNBC 출연을 해가지고 그 상원이 마련한 단기 예산안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합의를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다음 분기에도 매출의 총 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4% 이상 떨어졌어요. AMD의 그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케빈 스콧 그 최고 기술 담당자가 AMD 그래픽 카드가 앞으로 몇 년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 발언에 5%가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게임스톱의 주가는 라이언 코엔이 그 회사의 CEO를 맡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국제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0.7%로 보네요. 8.7%로 보고 있고 0.25%포인트를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19.3%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보니까 전장보다 0.88% 8%포인트 하락한 17.34의 거래를 장을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다우지수도 올랐고 오늘 S&P도 0.5%는 올랐어요. 근데 아쉽지만은 4,300을 뚫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나스닥 100도 보니까 0.84%나 올랐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많이 올랐네요. 1.77%.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많이 빠질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300대 이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3,300대 떨어지면은 좀 주워 담고 또 떨어지면 주워 담고 뭐 그런 패턴으로 가면 돼요. 오르면은 좀 쉬고 하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또 이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좀 빠지더니 다시 또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사랑이 강한 것 같아요. 1.46% 올랐습니다. AMD가 이제 떡상을 했죠. 4.7% 이상 올랐습니다. 4.78% 올랐고, 마이크론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떡락을 했어요. 오히려 4.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브로드컴도 한 1.8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인텔 1.6% 올랐습니다. 요즘 다시 또 인텔이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동안 인텔 빠진 거에 비하면 많이 올랐어요, 인텔이. 그리고 어플라이드 2.3% 올랐고요. 램 리서치 2.2%,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6% 올랐고, ASML 1.07, TSMC 1.1%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런 기세로 가면은 나중에 추석 끝나고 우리 장이 열릴 때 반도체 섹터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했으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했으니까 내일 새벽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내일 새벽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참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추석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